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7년 여전에 행정원 화교위원회 위원장 등 보수 진영 단체들이 발기한 사단법인 포르모사 공화회, 즉 포르모사 협회는 지난 4월 11일 토요일 타이페이에서 민주의 방패 제1돌연선 전 사회적 회복력 협력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육군사령관 찰스 플린,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 이와사키 시게루를 비롯해서 타이완, 한국, 일본, 필리핀의 산관학 인사들이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오늘 시사평론에서는 한국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비롯하여서 이날 중화민국 외교장관의 개막식 연설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포르모사 협회가 주최한 민주의 방패 포럼의 오전 제1세션에서는 제1돌연선 주변 유사시 파트너 국가와 미국의 역할 분담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 린자롱 장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제1돌연선은 더 이상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 민주, 질서를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적 압박, 회색지대 전략, 인지전,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민주진영이 공동협력과 책임 분담을 통해 제1돌연선 민주방패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린 장관은 또한 단일 전구 관점에서 제1돌연선을 재해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미야코 해협, 바시 해협 등 지역이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확장, 전자전 교란, 공급망 압박, 인지전 등으로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감시, 조기 경보, 공동배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회복력과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린 장관은 드론을 포함한 무인 시스템이 민주방패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타이완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권위주의 국가와 대칭적으로 경쟁할 수는 없으며 상대의 침공 비용을 높이고 작전 리듬을 교란하며 방어 지속력을 강화하는 비대칭 전략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수중 장비, 우주 및 전자 방어 역량을 결합하면 통합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조기 경보와 정보 공유, 위험 분산, 장기 작전 유지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인 시스템이 민주방패의 신경망이라면 민주공급망은 그 골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행 제어, 센서, 배터리, 통신 모듈, 사이버 보안 인증, 유지보수 및 신속 보급 능력 등은 모두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태평양 지역에 보다 안정적이고 분산된 신뢰 가능한 공급망이 필요하며 타이완은 반도체와 전자제조,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이완의 미래 전략적 역할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진영의 핵심 무인 시스템 허브, 최전선 적용 환경 제공자, 민주 공급망의 핵심 노드, 제도 혁신의 모델, 국제훈련 및 역량 구축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통의 중국몽, 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 안보의 블록화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등 국제 정치 외교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서적을 집필한 한국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는 포르모사 협회 부이사장 황구어진 의사의 주선으로 이날 오후 포럼 회의장 3층에서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준 주재우 교수는 전반적인 국제관계에 예리한 관찰력을 소유했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필자는 양국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꼽으라면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한반도 분단과 양안 관계의 궁극적 목표와 해법은 70여 년 전과는 다릅니다. 유사점은 중화민국이나 대한민국은 늘 상대방의 무력 위협을 받아왔고 전반적인 가치, 특히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양안이나 남북한 사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자 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화민국 정부의 중국 대륙 친지 방문을 시작으로 양안 민간 교류가 부드럽게 진행되어 왔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민족 평화 로드맵을 그려왔습니다. 이러한 타이페이와 서울의 노력 과정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의 교류와 정상 간의 회동이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한국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는 양안 관계 발전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정치 민주화가 정착한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엄격했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80년대 중화민국 총통의 용감한 결단에 대해서 부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방이라는 힘이 이러한 식으로 정말로 포용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도 대만이 중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에 그렇게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데 한국도 이제 민주화가 89년도에 됐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산가족 그 수준을 넘지를 못했어요. 민간 교류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확대한다? 그거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실현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짱친구 총통 같은 그런 용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이 컸죠.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남북한 간의 정상이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직접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습니다. 비록 중화민국에서도 제12, 13대 총통 마잉저우가 아직 총통직에 있을 때인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중공 국가주석 시진핑과 회동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당 대표 신분이 아닌 점에서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유일한 양 정상의 만남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당시의 마 총통은 13대 총통 임기를 겨우 몇 달 남겨두며 정부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서로를 선생이라 칭했고 회담은 전제 조건, 정치 담판, 협의 체결이나 공동성명 발표 등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을해서 진행된 것이라 단순히 만난 것에서 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들이 각각 북한 최고 권력자와 만난 바 있습니다. 양안 간은 국가 원수보다는 정당 총수들의 회동이 수차례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화민국의 제1야당 중국국민당 당대표 정리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공중앙총서기 시진핑의 초청으로 지난 4월 7일에서 12일까지 중국 대륙을 방문하고 4월 10일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 정당 대표들이 회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상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 국내의 경우 집권과 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국제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과도 연계하여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양안 간의 국공회담의 당대표 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왜 양안과 남북 간의 정치적 교류 방식이 다를까요? 경희대 주재우 교수는 정치적 중심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보고서 중국 정치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중국 정치에서 특히 이제 근대화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당 중심의 정치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과 뭐 국민당의 수장, 뭐 당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국의 정치라든가 이 한민족의 정치는 대통령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북한의 뭐 최고위원장이라든가 예,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당 차원에서 뭐 민주당이 뭐 집권 여당이 되더라도 북한의 이제 조선노동당이랑 그렇게 교류가 없고 그걸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예, 우리의 이제 정치적인 특성상 우리는 지도자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고 중국은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아직도 그렇게 존재를 해서인지 하여튼 당 중심의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양당 정치 구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총체적인 국가정책 방향이나 고수하는 가치는 너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당 간의 갈등은 늘 존재해 왔고 심지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플랫폼을 빌려서 사회적 양극화 문제 발생에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하고 국가가 당면한 공통된 과제 같아요. 양극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고 이게 소위 말하는 SNS 때문에 뭐 사회 양분화는 더 심해지니까요. 이게 올해 지금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사회의 분열만 더 지금 조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과도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이념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고 근데 이 과도기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또 평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하고 허위 정보를 또 걸러주는 그런 또 시스템이 또 개발되면은 오히려 또 평심을 또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시기를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게 한국 정부가 타이완 해협 안전은 동아시아 안정에 중요하다고 2022년 한미 정상회담 때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화민국 정부는 매번 환영과 감사를 표했었는데 그동안 필자가 만났던 학계와 국방 관련 인사들은 대한민국도 미국을 위시한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베트남 등 국가처럼 군함의 타이완 해협에서의 자유항행 권리 행사를 기대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단일 정부와 민주방패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충돌 방지에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구축을 통해서 잠재적 침략자가 쉽게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평화 유지의 핵심입니다. 4월 27일 시사평론 취재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